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스타입니다. 오늘 이제 1월 9일이죠 벌써. 예, 1월 9일 한국 시간 2시 반입니다. 어제 FOMC 새벽까지 좀 지켜보냐고 좀 굉장히 피곤한 하루네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어떤 하락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드렸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그 롤리버스라고 했던 자리가 이 3620이라는 자리, 예, 이 자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싸움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이번에도 역시 오랜 시간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예, 그 자리가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하는 과정이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작게 보면 그 요때죠. 요때가 이제 독일 무역 수지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독일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 ADP 논팜이죠, 미국 ADP 논팜이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 어제 ADP 논팜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굉장히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은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역시나 또 이제 시장이 상당한 또 윗소를 주면서 이렇게 큰 폭의 또 이제 그 반등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작은 5분짜리로 보면 요 ADP 논팜 나오고 나서 이 하락 과정이 이게 요게 1, 작은 2, 그다음에 작은 3, 작은 4, 이게 마지막 다운이 된 게 ADP 논팜인데 5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조그만 무브먼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런 조그만 무브먼트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의 조그만 스윙이죠. 완성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온 거죠. 예,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실전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되면서 아마 여기서 어제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ADP 논펌을 보고 여기 이런 데서. 근데 이거를 그냥 리버스를 시키면서 굉장히 또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거의 하락폭의 거의 78.6%까지 네, 다시 바운스를 시켰어요. 저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대체 이게 뭔가, 근데 하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또 FOMC가 있었단 말이에요. FOMC가 있어서 적어도 FOMC 이전에는 큰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FOMC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또 있는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춤을 추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표에 제대로 된 지표라는 어떤 그 펀더멘털 이슈가 나왔을 때, 예, 그 이슈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거를 그 순간을 또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의 의도, 연초에 어떤 포지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해서 예, 가기 위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어쨌든 뭐 각설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4시간짜리 보시면, 예, 결과적으로는 제가 강조했던 이 전체 피보나치의 그 중요한 싸움 자리였던 이 3620이라는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서 하락세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하락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굉장히 어떤 그 파동이나, 네, 이 과정이 굉장히 그 파동이나 기타 기술적인 요소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4시간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 싸움에서는 어쨌든 일단은 그 하락세로 밀린 겁니다. 3620을 중심으로 한 지지 저항 싸움에서는 밀렸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보시면 요 정도 영역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영역입니다. 약 61.8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롤리버스 자리입니다. 여기에 저항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공방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들이 있었던 자리랑, 일단은 유로달러는 요 영역까지는 가서 예, 이 영역에서 지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제 15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럼 과연 한 30분짜리 봐야겠네. 과연 이게 아직 파동이 끝났냐를 보면, 어찌됐든 그제 만든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에서 예, 이 한 작은 캔들로 보면 계속 쉽게 말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낮추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세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어떤 하락 깃발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기준을 잡을 건 일단은 마지막 고점이었던 얘죠. 가장 마지막 무브먼트. 얘를 돌파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이제 추세 변화에 관건이 됩니다. 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15분 캔들로 이렇게 좀 피보나치를 한번 잡아보면, 얘만 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적어도 얘의 한 61.8% 되돌림, 또 한 78% 또는 50%, 지금 딱 50% 영역이네요. 이 영역부터는 당연히 이제 매도 세력들이, 이 영역부터는 매도 세력들이, 저도 이제 매도를 여기서 준비할 건데요. 그 자리가 약 3595 좀 넘은 자리예요. 3595, 뭐 3590 뭐 이 정도 자리입니다. 이 영역부터는 당연히 매도 세력들이 또 출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한 30분 전에 보면 요 자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요 인근이 이렇게 보시면 롤리벌스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또 작은 그 흐름에서 그 위에 있는 362라는 자리 말고 요 자리가요. 그러면 과거에 뭐 며칠 전에 여기에 지지 공방 뚫렸으니까 여기에 오면 저항을 분명히 받겠죠. 그래서 일단은 약 3600 인근, 조금 많게는, 조금 작게는 3590 9095 정도, 그 인근에서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일단 매도 거래를 시도를 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끌어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오늘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에요. 오늘 남은 일정이 이제 이제 4시 40분에 프렌치 트레이드 밸런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8시에 나오는 독일 산업 생산도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독일 지표가 되게 좋았어요. 오늘도 아마 지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 결론은 오늘 밤에 있을 바로 22의 금리 발표죠. 금리는 아마 내린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아마 금리는 동결할 걸로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22 컨퍼런스에서 드라기 총재가 과연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냐가 시장의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과거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에 비해서 22는 굉장히 아직까지 미온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이제 뭐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기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놓은 게 없다는 얘기죠. LTRO를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시중의 M3 유동성도 굉장히 줄어든 걸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22에서 non traditional method인 쉽게 말해서 LTRO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타 방법이 됐든 무엇인가 유로존에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유로는 다시 강세로 갈 소지도 있습니다. 다시 강세로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표 발표 때, 금리 발표 및 컨퍼런스 때 어느 위치에 가 있냐에 따라서 뉴스 트레이딩도 가능한데요. 일단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제의 하락 흐름,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지금 이 반등이 A, B, C로 지금 보이거든요. 일단 직전 고점인 요 자리 있죠. 요게 선물로 보시면 요거죠. 3618입니다. 3618을 넘기지 않는 한 일단은 하락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디까지 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밑에 아랫단 하단에 지지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약 3525 정도, 3520 뭐 그 정도 되는 무렵이죠. 그 부분까지의 하락을 일단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직전 고점 아까 말씀드린 3618이 돌파되지 않는 한 하락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파동으로 봐도 이게 지금 엔딩 다이거널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뭐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짧은 구간이라 이게 하나의 1, 2, 3가 지금 끝나고 4가 나오는 중으로 보여서 한 번 더 하락 흐름이 내려가서 최소한 요 최근 스윙의 61.8까지는 가서 요 지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추세는 펀더멘털이 만듭니다.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차트의 기술적 흐름이 추세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엔화의 랠리가 달러 엔의 랠리가 아베노믹스의 펀더멘털에 의해서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엄청난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통화들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통화가 금리를 고려한
높았던 통화가 유로달러라고 합니다. 올해도 유로달러의 강세를 점치는 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이유는 뭐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연준에 비해서 부양책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오늘 금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초관심사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618이라는 자리, 그 자리는 중요한 스탑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플랜은 3618의 손절을 잡고 3600 근처에 와주면 매도 플랜을 가지고 3530, 3520까지 끌어내리는 전략이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나중에 이제 금리 발표 내용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